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화 2천조 원 이상의 엄청난 자금이 알트코인으로 쏟아질 수 있다 라고 얘기한 코인 분석가 얘기를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름은 니콜라스 머튼입니다. 이제 오타고요. 알트코인 시즌은 이미 시작을 했다. 최고 1조 5천억 달러, 한화로 하면요 2천조 원이 넘어가는 돈입니다. 이건요 사실 이 사람의 주장이죠. 객관적으로 한번 필터링을 해볼 필요가 당연히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제는 명확한 정점을 형성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고점 찍고 이제 점점 하락하고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진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알트코인의 몸집이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1조에서 1.5조 달러 이상의 추가 자금이 알트로 이동할 것이다. 알트가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할 준비 신호로 보인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알트코인 시가총액들을 직접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뷰를 좀 자주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58.6% 정도입니다. 이전에 22년, 3년 바닥권을 대략 40%에서 형성을 했었고요. 23년 이후로 꾸준히 올랐어요. 거의 2년 동안 수직 상승을 해서 현재 60%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최근은 조금 비트가 조정을 겪었죠.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폭락하면서 알트가 상대적으로 폭등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알트 시즌은 비트 도미넌스가 폭락할 때, 폭락한다고 해서 알트 꼭지가 아닙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폭락을 하고 거의 바닥권에 있을 때가 알트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거품이 꼈으니까 사실 그때 매도를 해야겠죠. 언제 알트를 팔아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비트코인 도미넌스 정확히는 뭐 모르죠. 40% 전후가 되었을 텐데 기존의 18년도 1월 달에 비트코인 도미넌스 바닥은 36%, 22년도는 40%였거든요. 그러면 내년 어느 때쯤에는 40, 한 4% 정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45%, 44%좀 많이 떨어지면 40%, 38%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내년 대충 지금 비트코인 바닥권이 조금 높아지는 경향은 있기 때문에 한 45% 언저리에 있다 매도를 이제 마음속으로 준비를 하고 있을 시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바닥까지 떨어졌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알트코인 점유율이 폭등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분할로 잘 털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코인 시가총액의 차트입니다. 이걸요 2017년 기억하시죠? 2018년 1월달 여기가 최고점을 기록했었죠. 21년 비트코인 시가총액, 그러니까 전체 코인입니다. 전체 코인의 시가총액이 여기였었고요. 지금은 보니까 21년 최고점 시총을 머리를 뚫고 나왔죠. 돌파를 한 겁니다. 전체 코인 시가총액이요. 이전에 최고점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보시다시피 쉽지 않은 겁니다. 한번 이렇게 이제 바닥을 다지죠. 근데 바닥을 다짐에도 불구하고 이전 최고 시총보다는 높다는 거예요. 이 밑으로 내려간 쉽지 않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량 코인들 뭐 비트다, 이더다, 솔라나다 지금 가격은 또 1년이 지나면 추억의 가격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입니다. 17년도 코인 시가총액은 대략 0.7T 달러였거든요. 21년도 최고는 0.8T 달러였습니다. 내년 어느 때쯤에 저는 대략 9, 10, 11 대략 10T 달러의 전후라고 봅니다. 지금 대비하면 거의 3배에서 4배 가까이 되는 시총이 지금 상승이 예상이 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알트코인 시총입니다. 아까 보셨던 전체 코인 시총에서 비트코인만 뺀 겁니다. 보시면 2017년 최고점 이제 지난번 하락장에서 한번 닿았지만 밑으로 내려가진 않았죠. 21년 알트 시총 최고점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아직 밑에 있습니다.
최고점을 아직 못 뚫었죠. 알트코인 시총이 지금 기울기 보이십니까? 최근에 급등한 건 팩트입니다. 하지만 이전 최고점을 아직 뚫지 못한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도 알트코인은 저평가된 코인들이 꽤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의 조정은 제가 자연스럽다고 얘기를 계속 드렸던 게 왜 그렇습니까? 급등을 했으니까 이 정도의 조정은 너무너무나 자연스러운 조정이라 계속 얘기를 드렸죠. 이전의 최고점이 저항선이자 지지선으로 작용을 할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쉽게 뚫고 올라가기는,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으로 치면 이게 10만 달러인 거죠. 이것을 어느 순간은 하지만 돌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비트코인 대비한 알트코인은 아직도 덜 상승을 했다. 그렇다고 무조건 또 알트로 이제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인생 기회와 죽음의 공포가 상존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중소형 코인 시가총액입니다. 중소형이라 하면 상위 탑10 코인 시총을 전체 시총에서 빼버린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17년도 이만큼 올랐었고요. 21년도 이 정도를 기록했는데 지금은 한참 아래에서 놀고 있죠. 21년 최고점보다 중소형 코인의 마켓캡은 아래에 위치합니다. 최근 급등한 건 맞지만 이전 최고점 돌파 당연히 아직 못했죠. 이전 고점을요. 한번 2017년 고점을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이게 귀엽게 보이죠. 지금 21년에 이전 최고점이 높게 보이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귀엽게 보이는 날이 올 겁니다. 제가 세 가지를 비교했습니다. 전체 코인 시총, 알트코인 시총, 비트 뺀 거죠. 그 다음에 3번은 중소형 코인의 시가총액. 이것을 이전 최고점 대비해서 현재 얼마나 올라 있는지를 제가 비교를 한 겁니다. 21년도 최고점 대비해서 전체 코인 시총은 이미 위로 올라왔어요. 플러스 11%. 이전 최고점 대비해서 플러스 11%. 비트가 이미 머리를 한참 내밀고 올라갔기 때문에 전체를 끌고 같이 올라온 겁니다. 두 번째, 비트를 제외하면 하지만 알트의 시총은 마이너스 18%입니다. 중소형 시가총액은 코인들 마이너스 27%죠. 비트로 내려갈수록 조금 가격이 아직 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비트코인 대비해서 알트가 저평가죠. 탑 10 코인에 대비해서 탑 20, 탑 30, 탑 50 코인이 조금 덜 올랐다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지금 중소형 코인, 알트코인 가자를 외치면 되실까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알트코인은요. 목숨 걸고 하셔야 될 겁니다. 특히 우리 지금 구독자분들 제가 보니까 2017년 혹은 21년에 물려서 굉장히 큰 마음고생 하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시잖아요. 한번 댓글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과장인지 아닌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21 shares 애널리스트가 있죠. 비트코인이 단기 조정을 겪은 뒤에 올해 연말까지 12만 달러까지는 상승할 것이다. 저랑 비슷한 의견인 것 같아요. 10만 달러는 트레이더들에게 심리적으로 중요한 가격대다. 비트가 이것을 돌파 못하고 단기 조정을 지금 맞고 있죠. 트레이더들이 12월 만기 옵션에서 비트코인 풋 옵션 하락에 베팅을 했기 때문이다. 조정 국면에서 최대 8만 달러까지도 하락할 수 있지만 연말 전까지는 반등해서 11만, 12만 달러까지는 상승할 것 같아. 저도 10만 달러가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한두 번일지 세네 번일지는 전 모릅니다. 삐걱될 수 있다. 지금의 조정은요. 저는 현금이 혹시 여유가 조금 있으시다면 급전은 급하게 나간다 계속 얘기 드립니다. 현금이 조금 있다면 일부 우량 코인들은 여전히 저는 바이 더 딥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라고 봅니다. 반면에 10만 달러를 시원하게 넘어가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또 비트코인의 포모가 불 겁니다. 대부분의 기관 포함해서 일반 투자자 할 것 없이 가격이 급등하면 우리의 아이 캐칭을 합니다. 이목이 거기에 집중이 됩니다. 뉴스에서도 그걸 떠들거든요. 그런데 그러다가 또 비트코인이 잠잠해지면서 재미가 없어. 사람들 딱 들어와서 보니까 비트코인 1억 5천, 1억 7천 투자 안 할 겁니다. 그러면 뭘 투자한다? 알트코인으로 또 몰리겠죠. 인간의 탐욕과 공포는요. 제가 보니까 대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이클이 주기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짐 크레이머라고 있습니다. 이 친구와 함께 피터 시프, 이제 금을 파는 친구인데요. 대표적인 인간 지표 중 이제 한 분으로 이렇게 꼽히고 있는데요. 피터 시프는 비트코인이 크게 조정을 받을 때 나와서 너희들 다 결국 큰 손실을 볼 것이다. 금을 사라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고요. 짐 크레이머는 항상 반대로 결과가 됐기 때문에 사실 인간 지표 무조건 반대로 하면 꿀이다. 이런 그 닉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뭐라고 했습니까? 비트코인 소유자가 승자다, 위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반대로 한번 해석을 해드립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네가 비트코인을 끝까지 보유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해석이라 보거든요. 왜냐하면 본격적인 알트코인 폭등이 나오면요.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은 극도로 힘들어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비트코인 이전에 2천만 원, 어떤 분은 5천만 원, 7천만 원, 2배가 되고 어떤 사람 3배도 됐을 텐데 옆에 알트코인 보니까 2주, 3주 만에 순식간에 10배, 20배가 넘어가는 것을 보고 나는 그래도 비트만 하겠다? 이게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교육 방송이라 계속 말씀드리죠. 지금 알트코인을 지금 무조건 들어가라고 이렇게 선동하는 방송이 저희는 아닙니다. 리딩 방송, 전화번호 주고 이거 사세요. 노입니다. 노.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스스로 져야 하는 것은 상식 중에 상식 아닙니까? 영어로 이거 체리 피커라고 해요. 체리만, 그러니까 맛있는 것만 쏙쏙 빼먹는 쉽게 말해 얌체족이라고 하거든요. 얌체족이 큰 성공을 하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이제 살을 뺀다고 하는데 다이어트 먹는 걸 절제를 하고요. 운동하지 않고 누워만 있으시면 저희가 살 빼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길거리 이런 거 붙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것은 다 사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선물, 이더리움 ETF 전날 굉장히 많은 돈이 유입이 됐다. 많은 돈은 아니에요. 사실 월가의 자금 규모를 봤을 때 적지만 소규모가 이더리움 ETF에 지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슬금슬금 사 모으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블랙락이 가장 많은 돈이 여전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기재부입니다. OECD 가상자산 정보 교환 협정을 체결했다. 카프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의 핵심 목적이 뭐다? 세원 투명성 제고다.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데 자꾸 해외 거래소다 뭐다 빼돌리니까 정보를 같이 교환해서 탈세를 막겠다라는 겁니다. 기재부가요, 2027년부터 암호화 자산 거래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국내 법령을 개정하고 개별 합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협정으로 암호화 자산 거래 내역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암호화 관련 자산 관련 소득에 대한 세원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다. 지금 특정 정치에 대한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요. 저는 참고로 정치인들의 제 인생을 걸지 않을 겁니다. 저는 좌도 아니고요. 우도 아닙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장 이분이 지금 그 코인 과세를 주장하고 있죠.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거래에 대해서는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파악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알고 있네요. 하지만 해외는 27년부터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으니까 그때부터 과세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해외는 과세를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일단 국내 투자자 거래소 그냥 자료 달라고 팔 비틀면 바로 자료 갖다 주잖아요. 국내 투자자부터 발을 일단 비틀고 봅시다. 저한테는 이렇게 들립니다. 또 하나 기사를 한번 봤는데요. 당연히 국내 투자자들은 반발이 클 수밖에 없죠. 27년에 해외 그때 가서 과세하면 되고 초기 제도가 미흡하더라도 과세를 시행하겠다. 미흡하다는 건 알고 있네요. 직접 코인 투자를 해보지 않아서 내가 잘 모르겠다. 하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는 필요한 거 아니냐. 이해가 합니까? 어떻게 저는 이런 경험조차 없는 사람을 이렇게 큰 중책을 왜 이렇게 맡겼을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 주식이나 부동산은 소위 말해서 투자자 보호도 되고요. 과세 체계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핵심은 뭐냐면 코인 과세의 난이도는 주식, 부동산 대비 1000배는 더 어려워요. 경우의 수, 해외, 개인 지갑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해외 거래소만 얘기를 드리는 것 같은데 덱스,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사고 팔면 어떻게 할 겁니까? 개인들끼리 비트코인 또 그러면 해외 나가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돈 해결하면 이거는 그러면 양도소득 아닙니까? P2P 거래 마찬가지죠. 개인 지갑에 집어넣어 놓고 해외로 빠져나가면 이건 그러면 탈세입니까? 과세가 안 되잖아요. 국세청도 마찬가지고요. 정치인이 코인이 뭔지 이해조차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과세 시스템이 되겠습니까? 이 난이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보니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돈 뭐 한 10억 던져주고 국세청 시스템 깔아 하면 되는 줄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겠죠? 저는 지금 탈세를 하자, 뭐 세금을 내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최소한의 법과 규제가 있은 다음에 이게 이제 투자자 반발이 너무 크잖아요. 적법하게 과세를 하자는 취지죠. 자, 코인 과세 비판, 고액 투자자 문제를 과장해서 선동하고 있다. 집권 여당의 대표라면 국제통화기금 누굽니까? IMF가 한 얘기를 새겨들어라. IMF가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경제 회복력 강화를 위해서 테이블 확충해라. 이 뒷단에 누가 있다라고 지금 스스로 밝힌 겁니까? IMF네요. 음모론일까요? 뭐 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객관적으로. 세금을 많이 거두면 경제 성장률이 올라갑니까? 그렇습니까? 세금을 많이 거둔다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 중산층, 서민, 지금 코인 투자자 누가 합니까? 2030, 3040이 제일 많이 하거든요. 제가 뒤에서 보여드릴 겁니다. 세금을 많이 거두면 소비가 될까요? 저축이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땐 한국 다 떠날 것 같은데. 인도가 있어요. 인도는 뭐 30% 이상을 세금을 그냥 과세를 강행했습니다. 1년 만에 초토화됐어요. 거래소부터 해가지고 투자자들이 국내가 아니고 다 해외로 다 빼돌린 겁니다. 국내 시장의 자금 이탈 때문에 인도는 세수가 확 줄어버렸어요. 이거 원하는 겁니까? 이거 원하는 것 같은데요. 부가 창출되려면요. 저는 뭐 어떻게 창출이 되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창업을 많이 해야겠죠. 젊은이들이 창업을 해야죠. 지금 창업 누가 하려고 합니까? 공무원만 하려고 하지. 지금 뭐 대기업 가려고 하지. 창업을 해야 일자리가 생기잖아요.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세금이에요. 세금 낼 거 내는데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기회 지금 또 날릴 판인 겁니다. 2017년 김치 프리미엄이 50%가 넘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물론 부작용이 있어요. 뭐 투기 광풍이었잖아요. 솔직히 그때는. 근데 그때 저는 반면에 굉장히 좋은 크립토 그 허브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우리 발로 날려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구 때문에? 정치인들 때문에. 정치인들이 권한이 있어요. 그들을 우리가 그래서 뽑는 건데 저는 최소한의 도의를 지켰으면 좋겠다. 최소한의 상식선에서 우리나라 전체 정말 국부를 생각한다면 경제 성장률을 생각한다면 올바른 결정을 해줬으면 싶습니다. 나스닥의 상장사 반자이라고 있습니다. 준비자산의 비트코인 편입을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보유자산 다각화, 인플레이션 해치 등등등 최대 10% 이상을 비트코인 사겠다. 반자이라는 회사가 보니까 굉장히 조그마한 회사예요. 작은 회사에 불과한데요.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메타 이런 빅테크에서 비트코인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것을 확정된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12월 10일 달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비트코인 사냐 마냐 결정하겠죠. 근데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때 안 살 수도 있잖아요. 안 살 수도 있죠. 안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 아니면 전 다음에 살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게요. 뭐가 중요하냐면요. 할 수도 있고 되면 좋아 아니면 말고랑요. 무조건 될 것이다는 편지차예요.
기회를 잡냐 못 잡냐에 있어서 천지차입니다. 제가 그럼 질문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비트코인을 사겠다라고 승인이 발표가 되기 전에 사시는 게 좋을까요? 승인 발표 후에 사시는 게 좋을까요? 세금을 거두기 전에 사시는 게 좋겠습니까? 세금을 거둔 다음에 사시는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전제 아닙니까? 방대한 지식, 경험, 확신을 그래서 갖추셔야 됩니다. 기회는 왜 기회입니까? 맨날 찾아오는 건 기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지금 몇 년 만에 찾아온, 뭐 누구 몇백 년 만에 찾아온 기회? 저는 코인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차남, 암호화폐 뭐 장남도 나서는데 차남도 지금 이 프로젝트 암호화폐 가치가 5,500만 달러를 돌파했다. 트럼프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 대부분 이더리움 계열이거든요. 이미 수백만 달러가 됐습니다. 회사를 아들이 뭐 2명 지금 창업한 것도 모자라서 지금 뭐 인수한다고 기사 떴습니까? 벡트가 뭡니까? 비트코인 현물 거래보다는 선물을 주로 하는 진정한 도박장입니다. 카지노, 라스베가스의 제일 큰, 사실 라스베가스가 아니고요. 전 세계 코인 도박장 인수한다라고 했던 거 저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죠. 코인이 갈까요, 안 갈까요? 갈 겁니다. 전 CFTC 위원장 지안 까를로라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트럼프 체제 SEC는 리플 소송을 취하할 것이다. 그러면서 재밌는 얘기입니다. 차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SEC는 이미 패소한 바 있는 모든 소송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제가 23년도 6월이었습니까? 그때부터 뭐 웰스 노티스다, 뭐 크라켄이다, 코인베이스다, 바이낸스다, 뭐 짱뽕차고 감옥에 갔었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때부터 왜 최근 이뮤터블 X까지 SEC가 기소를 한다, 웰스 노티스를 날린다. 제가 왜 매수 기회라고 했는지 이젠 이해가 되십니까? 앞으로도 이런 퍼드는 계속 나옵니다. 리플이요. 중간 선거가 이제 또 내년에 있나 봅니다. 미국 얘긴데요. 내년이 아니네요. 26년으로 예정된 차기 중간 선거에서 친암호화폐 후보를 지원하는데 리플에서 얼마를 추가로 기부했다? 2,500만 달러를 해서요. 현재 페어쉐이크라고 하는 곳은요. 1억 달러 이상을 확보했습니다. 1,400억, 500억을 확보했네요. 리플이요. 보통 친구들이 아니라니까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XRP 지금 뭐 2,000원 전후에 보세요. 파셨다면 제가 볼 때 좀 아쉬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들고 있고요. 팔려면 최소 내년 1월 20일입니다. 또 게리 겐슬러 그만둔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큰 호재는 여러 비트와이즈도 있고 누구도 있고 이제 XRP 현물 ETF 신청을 하는데 누가 신청해야 된다고요? 블랙락이 XRP ETF 신청하는 순간 바로 그냥 묶고 더블로 갈 수 있습니다. 신청 자체도 호재인데요. 승인되기 바로 전날 저 같으면 일부 덜어낼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는 매도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코인 과세를 기다리는, 그러니까 과세 유예를 기다리는 760만 투자자. 제일 많은 것은 20, 30, 40, 특히 3, 40대가 제일 많죠. 남자가 좀 더, 그리고 여자보다는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인 투자자가 어디에서 제일 많나? 조사를 해봤더니까요. 강남구입니다. 강남구가 34만 명이 이 앱을 사용하고 있다. 주민등록을 다 뒤져보니까 56만 명인데 그 중에 34만 명은 60%가 코인 투자로 추정되는 셈이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직업군으로는 뭐가 많았다? 공무원이 눈에 띄었다. 앱 사용자 중 공무원은 46만 명. 전체 117만 명 대비해서요. 10명 중 4명이 코인 투자하고 있다라고 추정이 된다. 강남 구민이 코인 투자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되죠. 투자들은 돈 감각이 더 뛰어나겠죠. 60% 이해가 전 됩니다. 공무원은 왜 그렇게 많이 할까요? 40%? 10명 중 4명?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잘 생각을 해봤는데 일부 고위 공무원들, 장관들, 차관들, 도지사들, 시장들 이제는요. 선거 나가려면 재산 공개할 때 코인 당연히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 부서 이제 고위직들은 소위 말하는 그 정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한다. 추정은 됩니다. 하지만 아까 보셨죠? 10명 중 4명은요. 말단 직원도 다 포함이란 얘기잖아요. 공무원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안정성 때문에 공무원 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입사한 기쁨도 잠시. 연금 언제 받습니까? 최소 30년, 35년 후 아닙니까? 입사를 막 신입한테 연금이 보일까요? 제가 볼 때 안 보일 것 같은데. 9급 공무원이요. 실수령액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222만 원. 연봉이 한 3천 정도 되는데 뭐 세금 떼고 4대 보험 떼고 어쩌고 하니까 200만 원 초반대. 최저임금보다 16만 원 더 받는답니다. 더 어려운 7급 공무원 어떻겠습니까? 실수령액은 200만 원 중반으로 좀 추정이 됩니다. 공무원은 뭐 능력이 뛰어나면 월급 뭐 2배, 3배 됩니까? 호봉제죠. 미래 상승이 당연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가 공무원을 예로 들었지만 우리는 다릅니까?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승진하는 게 쉽습니까? 뭐 자영업 하는데 뭐 내년 되면 뭐 묻고 더블로 갈 수 있는 그 프로핏이 나옵니까? 점점점 먹고 살기 힘들죠. 오히려 희망퇴직을 강요하는 분위기입니다. 본업만으로는 노후 보장, 뭐 경제적 자유는 저 나중 일이고 노후의 보장이 안 됩니다. 국민연금 믿고 정말 믿을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공무원 분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투자를 하냐? 혹시 지금 우리랑 똑같은 거 아닐까요? 이번 기회 잡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 않을까? 이번 기회가요. 제가 볼 때는 생각해 보십시오. 코인이라고 하는 자산이 없던 게 갑자기 툭 튀어나왔습니다. 지금 대장이라고 하는 비트코인이 뭐 15년이다, 16년이다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새로운 자산이 제도권에 아직 본격적으로 진입은 아직은 안 했어요. 아직 뭐 법도 다 다르고 세금도 다 다르고 이게 그래서 몇백 년 만에 기회라는 거예요. 신자산군이 처음으로 태어나서 그게 자리를 잡는다, 초기다, 자리를 잡기 전까지 폭풍 상승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놓치면 안 되죠. 이걸 왜 놓칩니까? 죽어라 목숨 걸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뭐 저희가 예전에 했던 그 영상들도 한번 그 마음에 드는 것들을 한번 보세요. 저희가 뭐 이걸로 돈을 받는 게 아니죠. 죽어라 그냥 목숨 걸고 공부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의 상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여전히 아직도 기회가 남았다라고 봅니다. 아직 기회 있습니다. 동시에 시간이 별로 없어요. 시간이라 하면 매수할 타이밍은 이제 거의 이제 문이 점점 닫혀갑니다. 이제는 눈앞에서 닫히는 게 보여요. 뛰어가야죠. 잡아야죠. 물론 이제 지난 1년, 2년, 3년, 심지어 5년, 6년, 7년 꾸준히 이제 그 사이클을 거치면서 축적하셨던 분들은 여유가 있으시겠죠. 조금 신입분이시라면 얼마 전에 들어왔다면 목숨 걸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솔직히 성공할지 장담 못 하잖아요. 이번 기회는 나의 것으로 만들어 보시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